안녕하세요. 역사 연구하는 무쿨입니다. 이 영상은 방면리의 의미를 해설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설명란에 타임라인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셔서 길고 지루한 영상 센스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위에 영역을 그려볼 필요 없이 중국 정사 동의전에 나타나 있는 영역 기록 자체로서 방면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 동의전에서 고구려와 동옥저의 기술을 통해서 방면리의 의미를 밝혀보겠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후한서는 삼국지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 적되 불명확한 표현은 가다듬었습니다. 삼국지 위서의 고구려전은 고구려 영토의 크기를 방가이천리라고 적었습니다. 한자어 오를 가는 영어의 캔과 그 뜻이 그리고 쓰임이 유사합니다. 즉 뭐뭐 정도 된다 또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될 수 있다, 뭐뭐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방가이천리는 방이천리 정도 된다로 해석됩니다. 후한서 고구려전은 삼국지 위서의 이 기술을 다듬어서 지방이천리라고 적었습니다. 상기하자면 지금 우리는 방면리의 뜻이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동일하게 면리라는 뜻이냐 아니면 둘레가 면리라는 뜻이냐 하는 시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북위의 역사를 다룬 위서는 고구려 영토에 대해서 동서 이천리 남북 일천열이라고 적었습니다. 방면리의 뜻이 둘레가 면리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 이천리와 동서 이천리 남북 일천여리의 영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 영토가 늘어났다는 것인지 줄었다는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핏 방면리의 뜻이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방 이천리보다 동서가 이천리이고 남북이 일천여리인 영토가 더 넓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에서는 지방 이천리는 영토의 둘레 길이가 이천리인데 동서가 이천리이고 남북이 일천여리인 영토는 이미 동서 길이만 이천리니까요. 자, 여기서 통전을 보겠습니다. 통전 고구려전의 기술에서 방면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전은 위서와 마찬가지로 북위 시대의 고구려의 영토가 동서 이천리 남북 일천열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남북이 점차 좁아져서 겨우 천열이라고 한 대목입니다. 후한 시대에 비해서 북위 시대의 고구려의 영토가 좁아져서 남북이 겨우 천열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통전은 방면리의 뜻이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방이천리보다 동서이천리 남북 일천열인 영토가 작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후한 때 동서 이천리, 남북 이천리의 영토에서 북위 시대에는 동서 이천리, 남북 일천여리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위서가 고구려의 영토를 기술하면서 남북이 일천여리다 라고 한 까닭은 5세기 후반에 북위를 방문한 물길국의 사신 을력지가 고구려의 10개 부락을 격파했다고 기세등등하게 떠벌린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서와 북사, 수서 등을 분석하여 보면 당시 물길국은 현 하얼빈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물길국 사신의 발언을 과장하여 적용하고 이로써 고구려를 깎아내리려는 숨은 의도가 반영된 영토 기술인 것입니다.
중국 역대 정사의 왜곡 열전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서술 원칙은 그 나라의 사방과 접한 지역 또는 종족 또는 나라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영토의 크기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어느 하나만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한서 동의열전은 삼국지에 그것을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삼국지 동옥저전이 시기상 앞선 기록입니다. 삼국지 동옥저전을 보면 사방과 영토의 크기를 모두 서술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뒤죽박죽입니다. 후한서는 이러한 뒤죽박죽의 것을 사방과 영토 크기 기술을 구분지어서 가다듬었습니다. 후한서는 우선 삼국지에 제고구려 개마대산 지동 빈대이거라는 어색한 문장을 바로잡습니다. 공간적 상태를 나타내는 있을제와 있다따 맞다따를 뜻하는 물가 빈, 있다 차지하다를 뜻하는 거주할 거가 한 문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공간적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어 3개가 한 문장에 사용된 것이죠. 후한서는 이를 부드럽게 바로잡습니다. 이어서 삼국지에서 동옥저의 주변, 즉 사방을 기술한 문장의 가운데에 들어앉은 영토 크기 관련 기술을 뒤로 빼서 내용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북은 좁고 서남이 길다는 매우 괴상한 표현을 바로잡습니다.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고 또 그 동쪽은 큰 바다인 땅이라면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긴 형태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삼국지의 기술대로 동북이 좁고 서남이 길다면 그 땅은 사다리꼴 모양을 띌 것입니다. 후한서는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음으로 삼국지의 가천리를 가절방천리로 고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방면리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삼국지 동옥저전의 가천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삼국지 관구검전에 따르면 245년에 제차 침입했을 때 현도태수 왕기가 이끄는 위나라 군대는 고구려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옥저를 지나서 일천여리를 더 가서 숙신시의 남쪽 경계에 이르러서 각석기공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동옥저전은 옥저의 북쪽에 부여와 음루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위나라는 옥저의 북쪽 한계와 숙신 즉 음루와의 경계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옥저의 북쪽 경계를 지금 사학계 통솔보다 더 멀리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학계에서는 옥저가 현 함경 남북도를 거쳐서 두만강 부안 지역까지를 영역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는데 최근의 연구 성과로 연해주 한카워 남쪽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대략 이천리를 다소 상회합니다. 후한서 동의열전 편찬자는 삼국지 동옥저전의 가천리를 가방천리 또는 방가천리의 오기로 보고서 또한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긴 땅 모양에서 땅을 꺾어 접으면 방천리 정도 된다 라고 문장을 다듬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방면리가 둘레의 길이를 뜻한다면 땅을 꺾어 접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 역사 커뮤니티에 방면리의 의미를 둔 논쟁에서 방면리는 둘레를 뜻하는 게 맞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다고 의견을 낸 회원들이 있었으나 실제 동북아 역사넷의 중국 정사 왜곡전 국역본에서 방 또는 지방을 둘레로 해석한 사례는 지극히 적습니다. 동북아 역사넷의 중국 정사 왜곡전 국역본에서 2개의 사례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후한서 대진국전 국역본입니다. 원문은 지방 수천리라고 적었는데 동북아 역사넷 국역본은
그 땅의 둘레는 수천리라고 구격했습니다. 대진국은 고대 중국에서 로마 제국을 가리킨 국명입니다. 후한시대의 로마 제국 영역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둘레로 따지면 그냥 봐도 수천리로는 턱없이 적고 수만리는 돼야 할 듯합니다. 즉, 불성실하게 오역한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송사의 진납전입니다. 진납은 챗나라고도 하는데 6세기 말에서 9세기 초까지 존재한 크메르족의 왕국입니다. 이 또한 원문은 분명히 지방 7천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북아 역산의 구격부는 땅의 둘레가 7천열이라고 구격했습니다. 이는 진납국 영역을 감안하여서 구격자가 편의적으로 의역한 사례로서 이 역시 엄밀히 말하면 오역에 해당합니다. 중국 정사 왜곡 전에 인도와 동남아 지역의 영역과 거리 수치는 수천리와 수만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올 정도로 과장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진납국전의 해당 기술도 그러한 경향성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구격한다면 한자 그대로 지방은 7천열이다 라고 구격하고 여기에 주석을 달아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은 방, 지방 등을 둘레로 구격한 사례가 아니라 너무나도 엉뚱하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구당서 거란전의 기술인데 마지막 지방 2천리는 당나라 당시의 거란 영역의 크기를 나타낸 문장인데 앞에 문장과 붙여서 한 번에 해석해버렸습니다. 당나라 시기에 거란의 영역이 방 2천리였다는 사실은 요사지리지 서문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올바르게 해석하면 냉영산은 그 나라의 남쪽에 있는데 해에 서산과 서로 험준하게 마주하고 있다. 거란의 영역은 방 2천리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 구격이 잘못되면 지난 2019년에 제가 냉영산과 송영령을 추적하면서 발견했는데 그 당시 활동하던 역사 커뮤니티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족이나 국가의 영역을 기술함에 있어서 둘레를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 정사 왜곡전을 중심으로 둘레를 나타내는 한자 표현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환지, 고리 환자에 땅지를 씁니다. 말 그대로 땅의 둘레라는 뜻입니다. 원무, 둥글 원자에 길이 무자를 씁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세로를 뜻합니다. 주, 두루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땅지를 붙여서 지주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본 신당서의 백습은 구당서에는 단지 습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땅의 둘레를 나타내면서 원무가 아니라 주, 즉 지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주회, 두루주자에 돌다 회자입니다. 청해는 현 중국 서부 칭하이성, 즉 청해성에 있는 호수입니다. 지금 이름도 청해로서 칭하이호라고 합니다. 이 밖에 둘레를 뜻하는 한자어에는 비록 중국 정사 왜곡전에서 잘 관찰되지 않지만 주위, 방원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크기를 나타내는 여러 한자어를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폭언과 광무, 광륜 등은 방, 지방, 사방 등과
유사한 표현으로 관찰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까지 이 두 편의 영상은 방면리가 뜻하는 바에 대한 해설 영상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애초 목적한 바는 이미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제작한 계기가 어느 역사 커뮤니티에서 삼국지 동의전을 근거하여서 3세기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국가의 영역을 비정한 한 게시글과 이로 인해서 발생한 논쟁을 해소하고자 한 데에도 있으므로 삼국지 동의전에 나타난 3세기 여러 국가들 가운데에서 적어도 부여, 고구려, 삼한에 한해서라도 그 영역에 대해서 다소의 해설이라도 남기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에 관한 영상을 덧붙입니다. 다만 이 영상은 3세기 고대 국가 영역 비정에 애초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을 주로 삼으면 영상의 분량이 방대해지는 까닭에 핵심만 제시하여서 되도록 짧게 가름하겠습니다. 방리는 정전제와 오복 개념에서 온 것으로서 방면리의 뜻은 정사각형의 땅에서 한 변의 길이를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 개념은 대평지를 근거하였던 상고대 중국의 형편에 적합한 것으로서 산지가 대부분인 지역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국가들은 자국의 토지를 대소 단위로 직접 측량하는 것이 가능했을 테지만 중국의 영역 바깥에 있는 이종족, 이 국가의 영역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또한 하상조 시대에는 방 수십리, 방 수백리에 불과했던 국가 단위 영역의 크기가 점차 제국화되면서 방 수천리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정사각형으로서 땅의 크기를 제시하는 방리는 실제가 아니라 관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대한 영역은 동서와 남북의 길이로서 방리를 추산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방식이 사실에 가까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정사 왜곡전의 기술은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영역의 크기를 기술함에 있어서 그 종족의 거주지 또는 한 국가의 영역에서 동서남북의 경계가 접한 국가, 종족, 지역 등을 거명하고 그 다음에 수치로서 해당 영역의 크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치만 제시했을 때 오류와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해당 영역의 크기를 비교적 구체화하려는 서술상의 장치인 것이죠. 따라서 영역의 크기를 제시한 기술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지도 위에 단순하게 평면 면적으로서 시각화하여서 기록이 옳으니 그르니 거짓이니 참이니 따질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의도 안에서 영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서술자는 사방 접처를 영역 크기 수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으니 사방 접처를 파악한 후에 그 사실을 토대로 영역 크기 수치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술자가 부여의 영역에 동서남북이 A, B, C, D와 접하였다고 하고서 그 영역이 방이철이라고 했다면 서술자는 이 A, B, C, D 안의 공간 크기를 방이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와 후한서 동의전은 사방 접처와 영역 크기 수치를 함께 제시하는 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지켜서 3세기 만주와 한반도 여러 나라의 영역을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방 접처와 영역 크기 수치 이 양자를 상보하여서 영역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삼색이 몇몇 나라의 영역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자, 지도상의 평면에서 가로 심리, 세로 심리에 정사각형 산이 있다고 합시다. 방심리, 즉 한 변이 대략 4km죠. 그러면 이 산의 면적은 방심리일까요? 아니죠. 다음으로 지도상에서 가 지점에서 나 지점으로 선을 그어서 그 거리를 쟀더니 10km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점 사이에는 최고 높이 1000m의 산이 있습니다. 즉, 가 지점과 나 지점은 이 산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가 지점에서 나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이 두 지점 사이에 산길을 놓았다 치면 그 거리가 10km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전근대에 사서와 문헌이 기술한 거리와 영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근대 사서와 문헌에서의 거리와 땅 크기의 수치는 평면상의 직선이 아닙니다. 둘째, 선진 양한 시대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의 1, 2는 대략 400m대 초반입니다. 셋째, 수당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 중기까지의 1, 2는 대략 500m대 초반입니다. 넷째, 위진 시대의 1, 2는 대략 435m입니다. 다섯째, 전근대 모든 시대의 1, 2는 때때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m가량의 오차를 보입니다. 여섯째,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근대 거리 수치는 현대 도로에서의 거리와 큰 오차 없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먼저 부여 영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여는 현도군에서 일천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위치는 엄밀히 말하면 부여의 중심지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한편 음루는 부여에서 1천여리 바깥에 있었습니다. 사학계 통설에서는 제3현도군이라는 괴상한 명칭으로서 당시 현도군을 현 무순시 일대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동군과 현도군이 이미 기원전 1세기 말, 늦어도 1세기 초에는 현 요화 서쪽으로 퇴축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찌됐든 현도군의 위치를 사학계 통설대로 무순시로 보든 아니면 제 주장대로 요화 서쪽의 모처로 보든 현도에서 부여까지 일천리 거리로 본 부여의 중심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현 장춘시 농안현 또는 길림시 부근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일천여리 떨어진 곳에 음루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지점은 현 의란현 일대에 상당합니다. 음루는 정주 국가를 이루지 않고 부족 단위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였으므로 부여에서 일천리 바깥에 있는 음루는 음루의 중심지가 아니라 음루 지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삼국지와 후한서는 음루를 부여의 북쪽에 제시하지 않고 부여의 동쪽 또는 부여의 동북쪽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북쪽에는 약수 즉 지금의 흑룡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공간적 영역을 삼국지의 서술자는 방 2천리 정도 된다 라고 기술했고 후한서는 삼국지의 이 기술을 지방 2천리라고 다듬었습니다. 이미 현도군에서 부여를 지나 음루 지역까지 2천리입니다. 방 2천리가 실제 측량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여의 영역 방 2천리는 동서 2천리, 남북 2천리 되는 영역의 대략적 추산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구려는 이미 그 건국 초기부터 사방 정벌전을 펼쳤습니다. 부여에 대한 공격 역시 마찬가지였고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부여 지역과 고구려 지역 사이에서 부동한 천연의 장벽 구실을 한 곳은 장광제령과 길림합달령 그리고 다소 북쪽의 대흑산 산맥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을 남쪽으로 놓고 북쪽으로 흑룡강까지 거리를 보면 역시 대략 이철이에 부합합니다. 부여가 망한 5세기 초에 눈강의 동쪽 소흥안역의 서쪽 동류송화강 즉 제1송화강의 북쪽에는 두막루국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8세기에 발해에 흡수되기 전까지 존속합니다. 이들을 사학계에서는 부여 유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여 유민들이 이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은 이 일대가 부여의 연고지였음을 시사합니다. 위서는 두막루국이 물길의 북쪽 일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길국은 현 하얼빈 일대에 있었으므로 여기서 북쪽 일천리는 흑룡강성 우다렌츠시, 우리말로 5대 연지시의 그 일대에 해당합니다. 이 우다렌츠시 일대는 흑룡강과 소흥안령의 바로 남쪽 지역입니다. 3세기 당시에는 이미 단석괴의 시대가 끝나고 선비가 분열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2세기 말 단석괴 시대에 선비족이 부여를 공격하여서 부여가 약화된 틈을 타서 음루가 부여에서 독립하였고 부여와 음루의 접경지대로 생각되는 오국성, 즉 현 을야는 일대에 음루 세력이 몰려있다가 3세기에는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고구려의 호되게 정벌된 후에 4세기 초에는 현 연해주 북쪽 흑룡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지역까지 쫓겨가 있었습니다. 자, 삼국지와 후한서에 나타나 있는 부여의 사방 접처와 영토 크기 방 이천리를 고려했을 때 부여의 영역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의 영토 대부분이 평지이므로 방형을 고려하면 실제 더 넓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양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동남부가 상당히 좀 애매한데 삼국지와 후한서 옥저전에서는 옥저의 북쪽에 부여가 있다 하였으므로 조금 더 남쪽까지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옥저전에 나타난 부여가 부여의 다른 세력 이를테면 동부여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두 사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부여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덧붙이면 삼국지 부여전에서는 부여가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3세기 당시 부여의 중심지 즉 도읍지는 길림시가 아니라 장춘시 농안현 일대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곳에 있다가 중심지를 현 사평시 일대로 옮겨갔고 거기서 모용선비의 침입을 받아서 국가가 파괴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와 후한서에 나타난 3세기 고구려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두 사서는 고구려 영역의 크기가 방이철이라고 했습니다. 사방 접천은 북쪽은 부여, 동쪽은 옥저, 남쪽은 낙랑, 즉 조선과 예맥, 동쪽은 요동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달리 말하면 이들 두 사서의 편찬자, 즉 서술자는 북쪽의 부여, 동쪽의 옥저, 남쪽의 낙랑과 예맥, 동쪽의 요동군, 이 사이의 공간적 크기를 방이철이라고 서술한 것입니다. 방이철이라는 것은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모두 이철이라는 뜻입니다.
산지가 대부분인 고구려 영토에서 정방형의 정밀한 의미에서의 방이천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동서와 남북 길이가 모두 이천리인 것을 근거하여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삼국지와 후한서는 고구려의 동쪽이 옥조로서 옥조는 개마대산의 동쪽에 바다에 임하여서 위치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사학계는 옥조의 위치에 대해서 이러한 문헌 기록과 고고 물질문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 백두대간의 동쪽에서 함경 남도로부터 두만강 하류의 북한 지역 또는 현 연해주 항카오의 남쪽 지역까지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삼국지와 후한서가 기술하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역시 기술한 바대로 고구려는 남옥조와 북옥조를 복속시켰으며 이들의 일부 영토를 편입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서에 나타난 고구려의 가장 동쪽은 어디일까요? 북위의 역사를 다룬 위서는 책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실은 5세기 초에 고구려를 방문한 북위 사신 이호가 고구려에서 들은 정보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 대무신앙 46년 서기 98년 음력 3월 기사에 대무신앙이 동쪽으로 책성을 순수하여서 여러 신하들과 잔치를 열고 책성의 관리들에게 물건을 하사하고 공적을 바위에 새긴 후에 돌아온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산상왕 21년 서기 217년 기사에는 후한에서 망명해온 하요 등의 무리를 책성으로 보내서 살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성은 3세기의 고구려 영역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책성은 사학계 통솔에서 훈춘시에 비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쪽으로 이천리 떨어진 곳은 어디일까요? 우선 험준한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고구려 영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19세기까지 만주에서 위호령의 동과 서를 잇는 교통로의 중간지대가 길림시였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림이 3세기 당시 고구려 영역이었는지는 불확실하므로 고구려는 휘발유를 통해 송화강을 거쳐서 위호령에 접근하는 경로 또는 이 밖에 다른 경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훈춘시를 책성으로 비정해 놓고서 이곳에서 서쪽으로 이천리경에 위치한 지점은 소극적으로 볼 때 신빈 만족자치현, 적극적으로 볼 때 무순시 또는 심양시에 상당합니다. 한편 구당서는 고구려의 영토 크기에 대해서 서쪽으로 요수를 건너서 영주에 이르렀다. 동서 3100리였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삼국지부터 수서까지 전대 모든 사서가 동서 이천리라고 기술했으므로 인리의 도량형 크기가 바뀌고 시대가 수백 년 흘렀어도 구당서의 3100리는 기존 이천리에서 서쪽으로 1100리 나아간 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는 사학계 통솔에서 현 조양시 용성구 유성진 일대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당나라는 645년을 전후하여서 거란을 복속시키면서 조양시 일대에 비로소 진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지역을 경영한 시기는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부터 거란이 영주를 근거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695년까지입니다. 이후 당나라의 영주는 8세기 초반에 거란의 친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잠시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장성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조양시 유성진에는 거란의 요나라 당시에 흥주부가 있었습니다. 송나라의 무경총요 북번 지리에 따르면
흥중부에서 요양까지의 거리는 730여리였습니다. 이곳이 구당서 고구려전이 말한 영주의 위치라면 여기서 동쪽으로 1100리 지점이 기존 동서 이천리의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요양에서 동쪽으로 470리 지점으로서 공교롭게도 현 신빈 만족자치원 일대에 상당합니다. 신빈 만족자치원에서 훈춘시까지는 현대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이용할 시에 646km입니다. 이곳이 험준한 산악지대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천리의 거리에 근접해 보입니다. 이상의 사실은 사서의 관련 기록만을 근거한 결과입니다. 실제 3세기 당시 상황이 고구려 영토의 형세가 어떠했는지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 밖에 여러 복잡한 분석을 통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삼국지와 후한서는 고구려의 남쪽이 낙랑, 예맥과 접한다고 하였습니다. 낙랑과 예맥의 영역이 그 북한계가 어디인지는 고고학계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고고 물질 문헌을 근거하여서 함경남도 남부에서 강원도 전역에 이르는 지역을 학계에서는 예맥의 영역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방에 고구려의 남한계를 비정할 수 있습니다. 평안남도에 속하면서 사학계가 비정한 예맥의 북한계 부근인 양덕을 고구려의 남한계로 삼으면 여기서 북쪽으로 이천리 되는 지점은 대체로 현 길림성 요원시 일대에 상당합니다. 요원시는 동요화의 발원지로서 길림 합달령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그 북쪽에는 대흑산 산맥이 있습니다. 이러한 험준한 산령은 3세기 부여와 고구려의 경계선 구시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사실로서 고구려 영역을 비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정은 단지 삼국지와 후한서의 기술에 근거한 대략적 비정입니다. 따라서 역사 탐문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의심하면서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3세기 고구려 영역은 요동군과 현도군의 퇴축 시기, 서북한에서 황해도와 경기 북부, 강원도로 이어지는 고구려계, 학계에서는 말갈계로 구분하는 물질 문화의 주체 규명에 따라서 실제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영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 영주에서 동쪽으로 1100리 지점을 잘못 비정했습니다. 영주에서 동쪽 1100리 지점은 요양에서 동쪽 470리 지점이 아니라 370리 지점으로서 요양을 기점으로 할 때 신빈 만족자치원보다 서쪽으로 10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첫째, 요양이 아니라 심양을 기점으로 하면 대체로 신빈 만족자치원에 근접합니다. 둘째, 저는 기본적으로 3세기 고구려가 요와 동쪽까지 차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또한 서한평은 현 요하의 서쪽 신민시 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삼국지는 위나라의 중심 가문으로서 진나라를 건국한 사마시 가문을 높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서입니다. 다섯째, 진나라는 선비족의 활동으로 장성 동북쪽 바깥의 기존 영역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한군현을 현 진앙도시와 당상시 일대에 교체하여 평주를 구성합니다. 즉, 삼국지와 후한서 고구려전의 동서 이천리는 위나라 당시에 고구려가 잠시 상실했던 영토상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삼국지와 후한서, 한전과 외전이 기술한 각국의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찬찬히 보겠습니다. 화면을 멈춘 후에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지와 후한서가 기술한 한과 외는 모순이 많습니다. 첫째, 한전의 기술이 여러 면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과 배치됩니다. 사학계에서 문헌사학이든 고고사학이든 삼국사기 초기 기록보다 삼국지 동의전을 더 중시해 왔습니다. 이른바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이 그것입니다. 둘째, 삼한 지역을 매우 낙후된 곳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유적과 유물, 고고 물질 문화에 나타난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교류가 빈번하고 가까운 한보다 외전의 기술이 더 상세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넷째, 외전의 기술은 그 문화 습속에 대해서 중국과의 공통점을 과장해서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섯째, 한전에서는 한해 남쪽이 육지상에서 외국과 접경한 것으로 기술했으나 외전에서 구야 한국과 대마국 사이에 1천여리 바다가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즉, 스스로 모순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째, 구야 한국에서 여왕이 있는 야마대국까지의 거리를 10배가량 과장했습니다. 일곱째, 삼국지의 경우 대방군에서 야마대국까지 1만 2천여리이고 대방군에서 구야 한국까지는 7천여리라고 했는데 외전의 상세 기술에 나타난 바는 구야 한국에서 야마대국까지 최소 6,500여리입니다. 따라서 1만 2천여리와 1만 3,500여리로서 오차가 크게 납니다. 후한서에서는 이를 구야 한국에서 야마대국까지 7천여리라고 수정하여서 모순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다시 낙랑군의 변경에서 구야 한국까지 5천여리가 되므로 대방군을 혹은 낙랑군을 어느 곳에 비정하든 큰 모순입니다. 삼국지와 후한서가 이렇게 낙랑, 대방에서 야마대국까지의 거리를 과장해서 왜곡한 까닭에 그 후대 지도에서 일본을 지금의 필리핀 위치에 표시하는 촌극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는 외의 강남 출자론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 일본 사학자 모리 고이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즉, 위나라에서 선양을 받아서 건국한 진나라의 정통성을 드러내고자 한 정치선전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자, 삼국지와 후한서, 한전과 외전이 안고 있는 이러한 여러 모순과 사실 왜곡을 먼저 이해해야 한전이 기술한 방사철열이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는 대방군에서 왜곡까지의 거리를 과장하면서 왜곡과 인접해 있는 대방군에서 왜곡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삼한 지역의 영역에 대해서 첫째, 왜곡과 육지상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왜곡. 둘째, 왜곡까지의 거리를 늘리고자 삼한의 영역을 방사천여리로 과장. 이 역시 사실 왜곡. 삼국지가 왜곡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삼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해야 합니다. 삼국지는 위나라의 삼한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고 삼한을 정치, 군사, 문화, 국가 단위에 있어서 매우 낙후된 곳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3세기 중엽이면 이미 제도권 사학에서도 백제가 대국 단위로 성장해서 경기도, 강원도 일부, 충청권까지 영역화한 것으로 보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그리고 고고 물질 문화의 분포상 등으로 볼 때 당시 삼한은 방 1천리, 즉 둘레 4천리에 상당했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에 제가 활동한 역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서 삼국지와 후한서의 삼한 방 사천열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고조선 문화권과 방 사천리를 연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라는 것은 모호성을 제거하며 확실성을 획득하는 작업입니다. 이상으로 방면리에 대한 해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역사 탐문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